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패드를 사용해서 처음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에서야 이렇게 패드 구매가 빛을 보게 되었네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바로 분자의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페이지 127쪽에서 130쪽, 그리고 활동지는 페이지 27페이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루이스 전자점식 그리고 루이스 구조를 통해서 2차원에서 분자들이 어떻게 구조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 분자들은 3차원의 세계에 존재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존재를 할까 궁금해하던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있는데 바로 전자쌍 반발 이론입니다. 자, 이 전자쌍 반발 이론은 저번 시간에 했다시피 전자쌍들끼리 반발을 하기 때문에 가장 멀리 존재하는 구조로 분자가 존재를 한다라는 이론이죠. 자, 그래서 메테인과 암모니아를 밑에 예시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둘 다 전자쌍이 4개가 있죠. 그래서 전자쌍이 4개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슨 구조를 이루게 되냐면 자, 이렇게 사면체 구조를 이루었을 때 전자쌍들이 가장 멀리 존재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결합각이 109.5도인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결합하고 있는 공유 전자쌍뿐만 아니라 공유하지 않는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를 하고 비공유 전자쌍은 반발력이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밀어줘서 결합각이 107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구조적으로 말을 할 때는 비공유 전자쌍은 빼고 이렇게 삼각뿔 모양으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분자들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구조로 존재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분자의 구조에 따라서 나타나는 성질로 두 가지로 분자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의 성질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먼저 이원자 분자의 극성 여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앞서 배웠었던 결합, 원자들끼리의 결합을 우리가 한번 상기시켜 보면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극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극의 성질을 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존재를 할 때, 즉 분자 안에 플러스적인 부분과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존재를 하면 극성 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극성 분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자, 이 무극성 분자를 띠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었냐면 자, 이원자 분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원자 분자라는 건 말 그대로 두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진 분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두 개의 원자가 같은 원소라면 전기적인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분자 내에 전하가 굉장히 고르게 분포할 거예요. 자, 고르게 분포하게 되면 얘는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때 쌍극자 모멘트의 값은 얼마였죠? 네, 그렇죠. 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얘를 보면 이런 식으로 수소, 질소, 산소, 염소 자, 얘네들이 다 같은 종류의 원자들끼리 존재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가운데에 있는 공유 전자쌍들이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져 있지 않고 가운데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극을 띠지 않는 무극성 분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 즉 극성 분자를 띠는 애는 어떤 애냐면 바로 다른 원소끼리 결합을 했을 때는 얘는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기 음성도가 큰 쪽으로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잡아당겨지게 되죠. 즉 분자 내의 전하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자,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데 치우침.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쌍극자 모멘트의 값이 0이다.
그렇죠. 0이 아닌 값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예시에 나와 있는 이 분자들처럼 얘네들은 전부 다 다른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나서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들이 치우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오른쪽이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 왼쪽이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극성을 띠는 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요런 애들을 우리는 극성 분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세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한 분자의 경우에 극성 여부를 한번 따져보려고 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뭐에 따라서 극성이 결정이 되냐면 분자의 구조에 따라서 극성이 결정되는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을 가지고 극성이 결정이 됩니다. 자, 이 세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한 분자 같은 경우에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함에도 무극성 분자인 경우가 있고 극성 공유 결합을 해서 극성 분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앞서 봤던 이원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하면 무극성 분자, 그리고 극성 공유 결합을 하면 극성 분자가 되죠. 하지만 3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한 분자인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쌍극자 모멘트의 값이 0인지 혹은 0이 아닌지에 따라서 극성과 무극성이 결정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분자들은 전부 무슨 분자냐면 무극성 분자들인데 왜 그러냐면 분자가 자 밑에 그림을 살펴봤더니 전부 무슨 구조를 이루고 있죠? 네, 그렇죠. 이런 경우에 대칭 구조를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칭 구조를 이루어서 분자 전체의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얼마냐면 바로 0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걸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산화탄소를 한번 살펴보면 자,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 이산화탄소를 살펴보면 탄소보다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큽니다. 그래서 가운데 결합하고 있는 전자들을 공유 전자를 이 산소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죠. 자, 이렇게 산소 쪽으로 치우치게 되지만 자, 이 전체적인 분자의 상태를 봤을 때 양쪽으로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이 상쇄돼서 전체적인 쌍극자 모멘트의 값은 얼마냐면 0인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극성 분자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따질 때, 무극성 분자를 따질 때 자, 여기 플로어이나 붕소를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붕소가 있고 플로린이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이때 플로린이 훨씬 전기 음성도가 세니까 플로린 쪽으로 공유전자 쌍들이 이렇게 치우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얘네들이 가운데에 어떤 고리가 있다라고 한번 가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 고리는 이렇게 선으로 이어져 있고 자, 이 선은 전부 다 고무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그리고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같다면 이 가운데 있는 고리는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쌍극자 모멘트의 값이 얼마냐면 바로 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무극성 분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 자, 마찬가지로 사용화탄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염소가 훨씬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공유 전자쌍들이 치우쳐져 있지만 자, 얘네들의 힘을 다 합쳐봤더니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여기에 만약에 고무줄로 가운데 있는 고리를 연결한다면 이 가운데 있는 어떤 이 고리는 움직이지가 않겠죠. 쌍극자 모멘트의 값은 0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무극성 분자를 한번 살펴봤고 자, 이번에는 극성 공유 결합을 했을 때 극성 분자가 나타나는 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때는 전체적인 쌍극자 모멘트 값을 더하게 되면은
0이라는 값을 가지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는 분자가 무슨 구조를 이루냐면 바로 비대칭 구조를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비대칭 구조를 이뤄서 분자 전체의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닌 경우에는 극성 분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 자, 밑에 그림을 한번 살펴봅시다. 극성 분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물인데, 자, 이 물을 살펴봤을 때 어떤 친구들은 이거 선생님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대칭 구조예요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물 분자가 대칭 구조이려면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산소를 가운데에 두고 정확하게 수소가 양옆으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대칭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이때는 비대칭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자, 여기에서 자,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수소보다 훨씬 셉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자, 요렇게 가운데 있는 이 전자쌍, 공유 전자쌍들이 산소 쪽으로 쏠리게 되죠. 자, 산소 쪽으로 쏠리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 봤더니 이제 이거를 상쇄해줄 힘이 반대쪽에 있지 않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쪽으로 전자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쌍극자 모멘트의 값이 0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암모니아도 살펴보면 질소가 수소보다 훨씬 전기 음성도가 크고, 그래서 질소 쪽으로 전자들이 쏠리게 되는데 이 공유 전자쌍이 쏠린 거를 해소시켜줄, 상쇄시켜줄 반대쪽에 어떤 힘들이 없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자, 이쪽으로 위쪽으로 전체적으로 전자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위쪽, 즉 여기 질소 쪽으로 부분적인 마이너스, 그리고 수소 쪽으로는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이거 물도 마찬가지예요. 산소 쪽으로 부분적인 플러스, 그리고 수소 쪽으로 부분적인, 어머, 세상에 잘못했어요, 여러분.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소 쪽으로 부분적인 마이너스, 그리고 수소 쪽으로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염화 메틸도 우리 한번 살펴보면은 이 수소나 탄소에 비해 염소가 전기 음성도가 굉장히 세죠. 그래서 일단 수소랑 탄소 중에서는 탄소가 전기 음성도가 세니까 이렇게 전자가 쏠리게 되는데, 이 탄소보다 염소가 더 전기 음성도가 커서 염소 쪽으로 전자가 쏠리게 되고, 그럼 분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로 위쪽으로 전자가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위쪽으로 쏠리게 되는, 즉 쌍극자 모멘트의 합을 다 더했더니 0이 아니더라. 그래서 얘는 무슨 분자다? 그렇죠. 극성 분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위쪽이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이쪽이 플러스 자꾸 플러스라고 하죠. 자, 위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전자가 부족한 쪽이 플러스,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무극성 분자랑 극성 분자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해보려고 해요. 뭐냐면 삼연체 구조의 극성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우리 앞에서 보면 자, 여기 사양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사양화탄소를 봤더니 얘 무슨 모양이냐면 삼연체 모양이죠. 물론 정삼연체의 모양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염화메틸 같은 경우에 얘도 삼연체로 생겼어요. 하지만 얘는 정확하게 정삼연체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왜 그러냐면, 자, 이 염소가 전기 음성도가 훨씬 세죠. 그래서 이쪽으로 전자들이 이렇게 몰리게 돼요.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대칭 구조가 아닌 비대칭 구조가 돼서 얘는 무슨 분자일까요? 극성, 무극성. 그렇죠. 얘는 극성 분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 즉 여기 염소 쪽으로 부분적인 마이너스, 수소 쪽으로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를 한번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무극성 분자랑 극성 분자는 어떤 성질을 띠는지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크게는 몇 가지냐면 세 가지의 성질을 배울 거예요. 자, 첫 번째 전기적인 성질, 두 번째 용해성, 세 번째 녹는 점과 끓는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살펴보면 무극성 분자라는 거는 전기적인 전하가 쏠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이었어요. 즉 얘는 전하가 쏠린 쪽이 없기 때문에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해요, 안 띠게 해요? 얘는 전기적인 성질을 띠지 않죠. 하지만 극성분자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전자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전기적으로, 즉 전하가 불균등하게 존재하는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전기장에서의 배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전기장에서 배열. 자,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왼쪽에 이 그림을 봤더니, 자, 얘는 극성 분자이고, 극성 분자가 처음에 그냥 아주 자유로운 상태로 있었어요. 자, 자유로운 상태로 존재를 했는데, 이 양 철판에다가 뭐를 걸어줬냐면 바로 전기를 걸어줬죠. 그래서 왼쪽에는 플러스 전하,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 이 가운데 있던 극성 분자들이 어떻게 배열을 하고 있냐면 아주 규칙적으로 배열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자세히는 잘 안 보이지만, 자, 빨간색 부분이 부분적인 무슨 전하를 띨까요? 그렇죠.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부분이 바로 이 마이너스랑 가깝게 배치를 하게 되고, 자, 파란색은 부분적인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부분이어서 플러스 극과 가깝게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무극성 분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 무극성 분자를 봤더니 전기를 흘려보내지 않더라도, 그리고 전기를 흘려보내주더라도 얘네들은 그냥 자유롭게 존재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전기적인 성질을 띠지 않으니까. 그래서 무극성 분자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존재를 하더라. 즉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고, 극성 분자는 플러스 전하는 마이너스 극판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띤 부분은 플러스 극판 쪽으로 배열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전기적인 성질로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대전체라는 거는 어떤 물체가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물체를 대전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기적인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플러스 전하를 띠든 마이너스 전하를 띠든 무극성 분자는 전기적인 성질을 띠지 않기 때문에 이 대전체에 끌릴까요? 끌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끌리지 않아요. 하지만 극성 분자는 전기적인 성질을 띠기 때문에 대전체에 끌려가는데, 이 대전체에 끌려가는 걸 우리가 그림으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보면은, 자, 여기 왼쪽에 그림을 보면 자가 있죠. 자, 근데 이 자는 지금 무슨 전하로 대전이 돼 있냐면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 물은 플러스가 되냐? 그게 아니라, 자, 이 물은 부분적인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산소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를 띠는 수소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수소, 즉 플러스,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를 띠는 수소 부분이 자랑 가깝게 배열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럼 이쪽은 약간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를 띄어서 이 물이랑 자가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 가려고 하겠죠. 즉 여러분들 어렸을 때 머리카락 빗은 빗을 아주 얇은 물줄기에 갖다 댔을 때 물줄기가 휘는 현상, 바로 그게 이 현상 때문에, 즉 물이 무슨 분자이기 때문에,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를 띤, 즉 마이너스 대전체뿐만 아니라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된 플러스 대전체에도 이 물줄기가 딸려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산소가 부분적인 마이너스 전하를 띠죠. 그래서 이 산소가 이 플러스 대전체랑 가깝게 이렇게 배열을 하면서 이쪽이 부분적인 마이너스, 왼쪽이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게 되면서 이 플러스 대전체에 가깝게 끌리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용해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용해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잘 녹는지에 대한 성질이에요. 자, 근데 이 용해성은 여러분들 왜 우리 막 어른들이 끼리끼리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이 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끼리,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들끼리 굉장히 잘 섞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잘 용해가 되고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용해가 되게 되죠. 그래서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는 서로 잘 섞인다 안 섞인다? 그렇죠. 잘 섞이지 않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교과서의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교과서에 봤더니 물이랑 아이오딘이 녹아있는 핵세인 얘네 둘이 섞였나요 안 섞였나요? 그렇죠. 섞이지 않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물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무슨 분자? 그렇죠. 극성 분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핵세인은 어떤 애냐면 사실 얘는 이렇게 생긴 애예요. 탄소 6개랑 수소 14개가 같이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물질인데 우리가 요거는 우리 맨 처음 1단원에서 배웠었어요. 탄화수소라고 배웠었을 거예요. 자, 이 탄화수소는 기름도 포함하고 있고 핵세인도 포함하고 있고 또 다른 여러 기름류를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 대표적으로 다 이제 무극성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가 가장 간단한 탄화수소를 한번 살펴보면 바로 얘가 있죠. 자, 얘 누구냐면 바로 메테인이에요. 자, 이 메테인은 이렇게 메테인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어떤 물질이었죠? 무슨 분자였죠? 그렇죠. 무극성 분자였죠. 왜냐면 얘네들이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극성 분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얘네는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굉장히 조금밖에 나지 않아요. 0.4 정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무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즉 탄화수소 물질들은 전부 다 무극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이랑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 그리고 물과 핵세인이 섞이지 않는 것, 요것을 우리가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의 성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있는데 분자량이 비슷한 물질의 경우 만약에 분자량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분자량이 하나는 굉장히 크고 하나는 분자량이 굉장히 작은 애예요. 자, 그러면 분자량이 큰 애가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굉장히 더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그만한 애들끼리 상호작용하는 것보다 큰 애들끼리 상호작용하는 그 힘이 더 크겠죠. 그래서 분자량이 큰 경우에는 작은 애보다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더 높게 됩니다. 하지만 분자량이 비슷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이렇게 비슷한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왼쪽에 있는 애가 무극성이라고 치고 오른쪽에 있는 애가 극성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런 분자들이 자, 이렇게 존재를 할 때 이 극성 분자들끼리는 서로 뭐가 있냐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자, 왜냐면 이 극성 분자들은 부분적으로 플러스적인 부분과 부분적으로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분자가 두 개가 있을 때 왼쪽이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오른쪽이 부분적인 플러스라면 자, 이 분자는 왼쪽이 부분적인 마이너스, 오른쪽이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띠면서 연의 둘, 즉 분자와 분자 사이에 힘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끊어내는 힘, 즉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게 되죠. 얘네들을 끊어내는 힘이 세려면 열을 더 많이 가해줘야 되니까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아지는 현상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얘네들의 성질은 어떤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3단원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단원인 4단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